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이재유 시험 오늘 있었고요. 제가 오늘 시험 보고 와서 저녁에 지금 가다반 만들어 놓고 리뷰하는 영상까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가다반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오른쪽 화면 부분이 가다반입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확대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1번에서 12번까지 대략 이렇고요. 그 다음에 17번까지 이렇고 그 다음에 19번까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다반 같이 보면서 리뷰까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23년도 11월 이재유 분리 리뷰입니다. 일단 총평은 난이도 보통이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아니면은 약간 까다로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고요.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확대해놓고 합시다. 자 리뷰. 파트별 리뷰 해볼게요. 자 1번 파트 역학 파트죠. 그죠? 문제번호 1번.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강체 평형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막대기가 등장을 하고요. 실이 3개가 엮여 있는데 그 실 중에 하나의 실은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아래쪽 실의 끄트머리에 어떤 물체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막대기 자체도 질량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저기 오른쪽 끄트머리에 위로 걸어놓은 실의 장력이 20N일 때 이 막대기가 수평으로 유지가 되더라. 매달아 놓은 물체의 무게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모멘트 평형식을 잘 세우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힘 다 잘 찾으시고요. 기준점 아무데나 편한데 잡으셔서 모멘트 평형식으로부터 바로 답 확정하시면 됩니다. 힘의 누락만 없으면 웬만하면 다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유형이죠. 그 다음에 2번. VT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VT 그래프를 보시니까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속도 방향이 반대로 이제 꺾이죠. 무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변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VT 그래프의 면적을 합쳐주시면 안 되고요. 위의 면적이랑 아래 면적 잘 계산해서 뺄셈 해줘야 되죠. 아래쪽 면적은 마이너스로 합쳐주셔야 됩니다. 변위 구하는 거니까요.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이동거리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어떤 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냐? 1. 운동에너지 정리. 1과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시면은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는 fx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위치마다 지나갈 때마다 가해주는 힘이 조금씩 다를 건가 봐요. 그래서 fx 그래프의 밑면적을 구해주시면은 그게 물체 가해진 1이 될 거고 그만큼 운동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래프 면적만큼 더해주시면 56하고 답이 나올 겁니다. 면적 계산 실수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분열 문제가 나왔고요. 운동량 보존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분열을 했으니까 분열 후에도 운동량 합친 거는 0이어야 라는 관계로부터 두 물체의 속력비랑 운동 에너지 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단진동 문제였고요. 단진동에 두 가지 세팅이 나오는데 하나는 용솔 상수 K짜리 용솔에 질량 M짜리 물체 매달아 놓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솔 상수 K짜리 용솔 2개를 병렬로 연결해 놓고 거기에 질량 3M, 3배 M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상태에서 단진동을 시킵니다. 근데 자연장에서 살며시 놔줬다라고 했으니까 진동의 중심이 어디가 될지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진폭을 구할 수 있죠. 진동의 중심은 항상 힘의 평형점일 겁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식으로부터 진폭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폭 구하셨으면은 진동수도 비교를 해달래요. 근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취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주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주기는 단진동의 주기는 공식 외우는 걸로 처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 놓고 두 실험에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비율만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학 6번째 문제. 요게 이제 약간 낯설어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주제는 케플러 3법칙, 케플러 제3법칙을 이용하시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만 케플러 법칙이 안 떠오르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하시면은 원동 문제로 푸셔도 완벽하게 똑같은 정답이 나오긴 합니다. 둘 다 하자 없는 풀이고요. 다만 최적화된 풀이는 이제 케플러 3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플러 3법칙으로부터 식을 한 줄 쓰시고 숫자를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곱도 포함되어 있고 제곱도 포함되어 있는 식들이 막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식에 루트 3이 포함된 계산 결과가 나올 건데 루트 3은 1.7로 근사해서 처리하시면은 쭉 계산해 보면 15시간보다 조금 넘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럼 대략 15시간을 최적 답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열 파트입니다. 자, 열역학 첫 번째 문제번호 7번이고요. 열평형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이랑 용기가 있는데 용기의 연용량 어쩌고저쩌고 알려줬으니까 용기의 온도 변화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공을 넣었더니 최종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세팅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열평형 계산을 해가지고 금속공의 비열을 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열을 구하시면은 주어진 표에서 금속공의 재질이 뭐일지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알루미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는 금, 은, 동, 철 이런 거 좋긴 했는데 정답은 알루미늄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락과 두 번째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상태 방정식 쓰시고 비교해서 처리하시면 또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실험을 고도를 변화를 시켜주면서 이제 실험을 계속 해준대요. 그러면 고도가 변화되는 동안 바깥쪽 대기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죠? 대기의 상태가 압력도 바뀌고 온도도 바뀔 것인데 그거에 맞춰서 내부 기체도 압력이랑 온도가 바뀔 거다. 그런 바람에 부피도 바뀌더라. 뭐 그런 세팅이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부 기체에 대해서 상태 방정식 써보고 맨 나중에 내부 기체에 대해서 상태 방정식 써본 다음에 그 두 개의 식을 비교하시면은 바로 답이 확정이 간단하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열각 세 번째 문제. PV 그래프 해석 문제가 또 나왔어요. 기체가 하는 일을 물어봤고요. 기체가 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지 플러스가 나올지 잠깐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기체가 한 일인지 받은 일인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부호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한 바퀴 돌았을 때 문제 세팅상 마이너스가 답으로 나와야 되고요. 답의 크기 마이너스 된 크기 자체는 둘러싸인 면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면적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부호 처리 잘 하셨으면 됩니다. 연락각 3개 문제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파동 파트죠. 그죠? 파동 파트 첫 번째 문제 문제번호 10번이고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주어진 그래프는 단진동 그래프였어요. 그죠? 단진동 그래프를 보고 그걸 가지고 파형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 골라 달라 그런 문제였죠. 그죠? 단진동 그래프에서 우리는 뭘 읽으셔야 됩니까? 진동의 주기를 읽으셔야 되고요. 주기를 구하셨으면 진동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파의 속력을 알려줬으니까 또 뭐가 확정이 됩니까? 파장이 확정이 됩니다. 파동의 기본식을 이용하시면요. 그죠? 그래서 파장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파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형 그래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파장이 0.4가 나오고요. 파형 그래프 모양은 아래쪽으로 출발하는 마이너스 쪽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 마이너스 사인 형태의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파동 두 번째 문제 도플러 효과 문제가 나왔고요. 가운데 관측자가 있고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데 한쪽의 스피커는 다가오고 또 다른 쪽 스피커는 멀어지더라. 그런 바람에 맥놀이가 관측되더라. 그래서 도플러 효과랑 맥놀이 현상은 자주 엮이는 거니까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서 자 이랬을 때 해서 도플러 효과 일반식 적용하시고 벨셈 잘 하셔서 식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식 정리하실 때는 부호 실수가 없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벨셈 하실 때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십시오. 그게 이제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파동 세 번째 문제 방막에 의한 간섭이 나왔습니다. 굴절률이 3개가 나왔죠. 영역이 3개가 있고요. 위에서 빛을 쏴줍니다. 빛을 쏴줬더니 첫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애가 있더래. 근데 두 개의 파가 결국 반사돼서 만날 것인데 상쇄 간섭이 일어나더라. 가 문제 세팅이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둡게 보이더라. 그랬을 때 각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상황에 위상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부터 일단 문제에서 대답해달라라고 물어봤죠. 반사 두 군데 다 위상이 역전이 되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굴절률 관계가. 그 다음에 이제 방막의 두께도 구해주시라고 했는데 두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간섭 조건 잘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상쇄 간섭 조건을 써주시면 되고요. 양쪽에서 다 위상이 역전된 케이스니까 상쇄 조건은 어떻게 쓰시면 돼? 반파장의 홀수배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구해보시면은 선지에는 두께가 100 아니면 200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되어 있는데 100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홀수배려면 이제 100이어야 되잖아요. 100 그다음에 300 이렇게 갈 거니까 100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00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보강간섭 조건 만족하는 두께가 됩니다. 넘어가실게. 그래서 파동 문제도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주제가 생소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파동도 쉬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기가 조금 그나마 까다롭지 않았나 싶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전자기 첫 번째 문제번호 13번이고요. 점전화 관련된 현상이 나옵니다. 전기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두 개의 점전화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위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더라. 그런 세팅이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세팅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맨 처음에 일단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눠놓고 경우의 수를 좀 따져주는 거죠. 세 개를 따져봤을 때 하나의 영역 거기에서만 전기장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을 만들어서 만약에 처리를 쭉 가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뭐 근해 공식을 처리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 쓰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만 될 겁니다. 그거를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되는 영역을 일단 정해놓고 출발을 한 거니까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아예 영역 바뀔 거란 말이죠. 그것만 잘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장의 두 번째 문제 14번이고요. 동심원 3개가 나왔는데 원
이 원들이 다 등 전위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세팅이죠. 그래서 바깥쪽 원 위치에서 안쪽 원 위치로 쭉 전하를 이동을 시켜줬대요. 힘을 줘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동안 가속 없이 살며시 이동을 시킨 거니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뭐가 됩니까?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힘이 해준 1이 되죠. 외력이 해준 1이 됩니다. 그래서 비보존력이 한 1이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랑 같은 케이스죠.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외부에서 해준 1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위 공식 같은 거 잘 이용하셔서 쭉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는 해보니까 플러스로 저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가다가 보시면은 요런 꼴이어야 되네요. 네, 그 다음 좀 써볼까요? 비보존력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 전자기죠. 전자기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콘덴서가 포함된 회로였고요. 콘덴서가 3개가 등장을 하는데 3개 중에 2개는 병렬이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합성을 안 하는 타입입니다만 합성을 하셔도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병렬 부분은 해서 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위에 대한 관계식 써보시고 적절히 비교 혹은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좀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소비 전력의 합을 비교를 해달라. 회로가 2개가 나왔는데 소자는 일단 구성은 똑같은데 연결해놓은 방식이 다르죠. 첫 번째 회로는 다 직렬로 연결해놨고 두 번째 회로는 저항 2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의 합을 비교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요런 문제는 이제 합성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나로 퉁치고 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 잘 하시고요. 소비 전력 잘 만드셔서 비교를 잘 하시면 되는데 비교하실 때 분수끼리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위아래 거꾸로 비교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번잡한 분수끼리 비교를 할 거니까 식 정리하다가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기만 실수를 주의하시면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없죠. 실수할 여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은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류는 3개가 나왔죠. 직선 전류가 2개, 그 다음에 사이에 가운데에 원형 전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원의 중심 위치에 자기장이 0이 되더라. 그러려면 원형 전류의 세기가 직선 전류들에 비해서 몇 배여야 될까? 그 다음 원형 전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따질 줄 아셔야 되고 세기도 식으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외운 것만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 굉장히 쉬운 유형이었죠. 그 다음에 18번 전자기 마지막 문제, 전자기 유도 문제고요. 전자기 유도 중에서도 이제 자기장 속에서 도체봉이 움직이는 경우 도체봉의 양단에 없던 전위 차이인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기더라. 그런 바람에 회로에 전류가 흐르더라.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VBL이란 거 외워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같은 건 어떻게 따져주시면 될까? 왼손으로 따져주시면 무난할 것 같은데 오른손으로 따지는 경우도 학생마다 있긴 있더라고.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왼손으로 따지는 걸 추천하고요. 아무튼 렌즈의 법칙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 요 문제 케이스, 오늘 나온 문제 케이스일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도체봉 부분을 전지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전류 세기랑 방향 따지는 거는 회로 문제 풀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 방향은 제가 가다반에는 도체봉 내에서 S에서 T로 흐른다 이렇게 써놨는데 S에서 T가 이제 그림에서는 아마 위에서 아래 방향이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답 잘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파트, 원자 파트 19번 문제 한 문제 나오죠? 그죠?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베타 붕괴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중수소가 주어지고요. 삼중수소가 베타선을 한번 방출을 하면은 또 다른 원자핵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반감기는 몇 년이다. 뭐 그런 거 나왔는데 반감기 정보는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베타선 방출했다고 했으니까 베타 붕괴했구나 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베타 붕괴가 뭡니까?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한 개로 바뀌면서 전자를 뱉어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베타 입자 혹은 베타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베타 붕괴의 한 결과 중성자 한 개 대신에 양성자 한 개로 바꿔보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양성자 2개가 나오고요. 양성자 2개가 남고요. 그다음에 중성자가 한 개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원자핵은 어떻게 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3,2 헬륨입니다. 하시면 되죠. 3,2 헬륨.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2 헬륨 요 가다만에 쓰는 것처럼 요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베타 붕괴만 어떤 건지 암기해 놓으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저 먹는 문제. 그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뭐 붕괴되는 게 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수소가 뭐 어떤 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베타 붕괴라는 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가 합격 발표가 된 분들도 있고, 그죠? 이미 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오늘까지 시험을 보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그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계속 공부하시는 것도 계속 힘내시고 아직 합격 없이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화이팅 하셔서 뭐 본고사니 면접이니 하는 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로 입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